안녕하십니까. 얼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호영 의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호영 의원을 조금 아는데 이제 취재를 하다가 이제 네. 접촉하고 이제 굉장히 합리적이고 괜찮은 분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모양새가 어떻게 네. 됐든을 떠나서 이준석 전 대표죠. 네. 이제 대표에서 아웃됐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역시 윤핵관이 이준석을 밀어내고 자기네들 사람을 채웠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네. 다 이렇게 왔다. 이제 그런 그 비판의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 이준석 지지자 얘기하는 그렇죠. 이준석 거예요. 지지자 얘기하는 이준석 지지자는 거죠. 분명 있긴 있으니까요. 있죠. 네. 소수점이라도 네, 있긴 있어요. 있겠죠. 네. 네. 뭐 있긴 있으니까 뭐 천 몇백 명 모여갖고 그렇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주호영 의원은 대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워낙 이제 뭐라 그러죠? 나서지 않는 성격, 튀지 않는 성격 때문에. 판사 출신이라 그러신가? 네. 좀 굉장히 점잖죠. 네, 점잖죠. 네.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사석에서 봬도 네. 굉장히 점잖죠. 점잖기 때문에 저분이 뭐 높은 관지를 모르는데 이분 네. 엄청 높은 분이에요.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 초기 때 판관을 했고. 장관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장관했고. 그러니까 15년 전에 장관을 했던 그렇죠,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국회의원도 제가 알기로 5선이고. 네, 다정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참, 그러니까 좋긴 한데 그런 좀 명분을 주지 않았냐, 공격을 당할 만한 명분을 주지 않았냐. 왜냐하면 저는 이준석 전 대표 또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이 절대 비판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격이 없다. 네. 비판할. 네. 아니 그 성접대 그렇죠. 의혹을 그렇죠. 받은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의혹으로 끝날지에 대해서도. 아,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사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비대위원장 같은 네. 경우는 뭐 최 기자님처럼 MB 때부터 활동했던 분이고 네, 다선 그렇죠. 의원이고 하다 보니까 그 잘 모르는 분들 중에서는 결국 또 회귀냐, 결국 MB 시대로의 회귀냐, 그 그렇죠. 회전문 네, 인사냐, 맞아요. 돌고 돌고 네. 이 얘기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새로운 인물이 아닌 사람이 네. 되면은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 네.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인물을 당대표로 해봤잖아요. 네. 영선에 네. 30대를 당대표 시켜봤더니 네.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고, 이제 저도 사실 주호영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게 100% 옳은 선택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려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러면 주호영 말고 당신은 누구 추천할 수 있어? 다른 선택지 뭐 있어? 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 중에는 딱 안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그 외부에 있는 명망가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자기가 탈탈 털릴 거를 각오하고 오실 수 있는 외부 인사들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선배랑 그 김종인 씨에 대한 방송, 그냥 김종인 씨가 나와서 얘기한 거를 방송에서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마어마한 댓글로 지적을 받았는데,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김종인 씨 이런 분들 말고는 자기가 욕먹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김종인 씨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아, 말도 안 되잖아요.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다. 어제 저는 그렇게 보니까 생각합니다. 그 주호영 의원은 인터뷰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수락한 이후에. 원래 호를 뭐 많이 소통을 원래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제 기억에 뭐 몇 년 전, 한 네. 10년 가까이 돼서 지금 좀 유효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술도 엄청 강하세요. 취하지도 않으시고, 주사도 없으시고, 네. 술을 잘 안 드시지만, 그냥? 차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차를 타서 마시는 다도라고 하죠. 네. 그걸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을 하는 바이고, 그런데 또 어제 보니까 네. 당 대표 지지율에서 네. 유승민이 1위, 이준석이 2위, 당 내분의 원인은 윤석열이 49.9% 책임이 있다. 네. 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저 사실 이 유승민 이름을 듣고서도 또 굉장히 놀랐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선배께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서 네, 여론조사에 응한 적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네. 저는 유승민 의원을 여당의 당 대표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안 받았다고 봐요. 네, 유승민 의원이 이게 유승민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죄송한데 이제 뭐 죄송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랑 엄청 가까웠어요. 제가 네. 취재할 때 엄청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고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그렇죠.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승민 대표가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대정부 원내대표 대표 연설도 하고 좌파 쪽에서 굉장히 뭐 인기를 끌었어요.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단가요? 그거 이런 아주 히트를 쳤죠. 예, 그러니까 우리 쪽 말고 다른 쪽에서 히트를 친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배신의 정치. 사실 그 국회 연설은 저쪽 민주당에서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일이었지만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전이죠 새누리당이라 그 시절을 보면은 이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자기를 키워준 박근혜 대통령한테 등에 칼을 꽂는 행위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뭐 아주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이나 그 바른정당계라고 하죠. 이 탄핵하는데 동조한 사람들한테 좀 굉장히 기분이 상했던 게 공무원 연금 개혁, 군인 연금 개혁을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어요. 이 연금 개혁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금을 줄인다는데 누가 좋아해요? 그 연금을 수령해야 할 그 미래 세대까지도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정말 표로 치면 어마어마한 표예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제 주변에도 공무원이 굉장히 많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군인 연금 개혁이라든지 어떤 연금에 대한 개혁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죠.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죠.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따는 거예요. 그렇죠. 저 윤석열 대통령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연금 개혁을. 근데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요거를 하려고 했어요. 엄청 밀어붙이고 했는데 그 선거를 앞두고 김무성 의원이 그때 대표였나 했는데 회군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됐어요. 아니 도와줘야 될 여당이 도와주지 않아서 잘 안 됐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냐면 자기한테 쓴소리 했다고 유승민이나 김무성을 배신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아젠다를 여권의 지도부가 도와주지 않았다. 그 당이 움직이는 거 이건 당원이고 그 당에 대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서포트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혼자 퉁그러져 나와서 국회 연설하고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배신의 정치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저희가 겁이 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랑 비슷해요. 상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죠. 굉장히 그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의리도 있고 뭐 엄청 믿었는지 냅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얘기가 이제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이거를 민정수석이 잘 관리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민정수석이 우병우 수석이었고 최순실 사태가 터졌고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 우병우 수석 등등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과만 하시면 된다. 법적으로 잘못하신 거 없다. 근데 법조인들이 그런 걸 실수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많아요. 어떻게 모든 걸 법적으로 합니까? 근데 국민 여론은 법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죠. 정무적 판단, 사회적 여론, 민심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읽지 못하고 법이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에 저촉이 안 했는데 무슨 문제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탄핵까지 갔어요. 탄핵까지 가고 또 그때 이제 탄핵됐을 때 여당의 대표는 막 유승민 원내대표에 뭐 김무성 대표 뭐 이랬고 근데 이제 보면 그리고 이제 이 보도한 게 JTBC 아닙니까? 근데 최근 지금 보니까 그 경찰국 있지 않습니까? 경찰국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경찰국을 폐지할 때의 문건 뭐 몇십 년 전이에요. 그 문건으로 보도를 한 게 JTBC고. 그리고 지금 막 인적쇄신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인적쇄신보다는 보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늘리겠다? 누굴 자르기보다? 이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 우리가 이게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염려하는 거지 당해보지 않았으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1번 탄핵의 희생양이 됐을 수도 있다. 우리가 또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연연치 않겠다고 했지만 너무 낮아요. 너무 낮죠. 자, 그러면 전당대회, 전당대회를 이렇게 빨리 여는 게 어떻게 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애매한데요. 지금 주호영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 있을수록 어차피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빨리 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는데 네. 그럼 전당대회엔 또 누가 나오냐?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네. 며칠 만에 뚝딱 누굴 나온다는 사람 뻔한데. 그렇죠. 그럼 그거 뭐 해서 뭐 하냐? 그러면 또 좀 더 이제 이 주호영 의원이 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지 않고 네. 아주 착실하게 당대표 업무에 충실했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를 보면 여자친구가 있다는 인터뷰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와 성접대 의혹에 빠졌다. 그럼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러면 그 여자친구한테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 그 제보한 사람한테 욕부터 받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야, 너 미쳤어? 당신 누구야? 너 나 알아? 당신이 감히 나를 뭐 성접대 뭐 이런 파렴치범으로 몰아? 난 가만히 안 있어. 이렇지. 누가 전화해서 사람을 내려보낼 건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이 보도를 처음 한 가로세로 연구소 저쪽은 이 증거 말고 또 다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나요? 너무 침착한 건가요? 우리 이준석 전 대표께서? 평소에 했던 행동에 비하면 좀 굉장히 침착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비대위라는 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지금 계속 막 자주 나오잖아요. 도대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이렇게 비상대책을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근데 도대체 그냥 제대로 굴러갈 때보다 비대위 체제가 지금 더 절반은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마저 좀 듭니다. 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성격과 관련해서 차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실무형 비대위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비대위를 짧게 운영하고 또 정기국회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겁니다. 과연 주호영 의원의 선택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회복시켜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